자, 이번 시간에는 저수조 및 배관 관리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저수조라는 것이 물을 담아 넣는 이제 뭐 이렇게 통이라 그럴까요?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배관에 대한 관리잖아요. 이게 지금 보면은 아주 지저분하죠. 밑에 그 배관 저수조 내부가 여기 뭐 물이끼도 끼어 있고 곰팡이도 있고 뭐 지저분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FRP 통에 담아 가지고 깨끗하게 이제 청소한 상태로 배선이 됐어요. 이거는 FRP 통도 아니고 아마 그 뭐라 그럴까 블록 시멘 뭐 돌 이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저수조 배관 등은 인체에 유해하지 아니한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이 FRP는 유해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여기 물을 담았을 때에 물에 어떤 이행되는 환경 오염물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오염물질 유입을 방지하는 잠금 장치를 설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잠금 장치를 하지 않으면 그게 어떤 오염물질을 넣을 수도 있겠고 또 의도적으로 넣을 수도 있겠고 유입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잠금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이 샌다든가 또 오염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만약에 오염이 됐다면은 버리고 또 누수가 된다면은 뭐 누수되는 부분들을 고친다든가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저수조는 반기별 6개월에 한 번 이상 이제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청소와 소독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혹은 수도법에 따른 저수조 청소업자에게 대행하여 실시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 만약에 청소를 하게 되는 경우라면은 청소하기 전의 상태를 사진을 찍어 둡니다. 그 다음에 청소를 다 하고 난 다음 상태를 찍어서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 보관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서 청소를 했는지 어떤 약재를 쳐서 소독을 했는지에 대한 것도 기록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비음용수 배관, 먹지 않는 물에 대한 배관은 음용수 배관과 구별되도록 표시를 하고 교차되거나 함유되지 않도록 한다. 이 경우는 보통 그 지하수를 이용해서 청소를 한다든가 뭐 작업장 청소를 한다든가 바닥 청소를 한다든가 이러한 것들 청소용으로 주로 사용을 할 적에 비음용수 배관을 별도로 놔두고 먹을 수 있는 물에 대한 배관을 별도로 이렇게 놔둡니다. 배관 놔두는데 그거는 구별되도록 표시를 하라 해서 뭐 먹을 수 있는 물에 대한 배관 외부의 도색을 푸른색으로 하고, 청소용이라든가 비염용수인 경우는 만약에 붉은색을 한다든가 뭐 노란색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색깔로 구분을 해서 배관을 구분되도록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배관의 색깔 음용수 비음용수에 대한 그 도색을 한 색을 또 기록을 해서 음용수는 뭐 푸른색, 비음용수는 붉은색 이렇게 표시를 해서 부착을 해둬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혼돈되어서 사용하지 않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놨는데 저수조 점검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점검을 하게 됩니다. 혹시 뭐 균열, 금이 갔는가, 물이 새는가, 아니면 뭐 이렇게 이물질 같은 부유물이 뜨는가, 혹은 그 관과 같은 그 내부가 부식이 되었는가 등을 저수조를 점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은 뭐 상관없이 이 점검했는 것도 점검한 어떤 일지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저수조를 청소를 하는데 반기별로 1회 이상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수 청소는 반기별로 청소를 하되 청소 전의 상태와 청소 후의 상태를 각각 사진을 찍어서 같이 부착을 해둬야 된다는 얘기죠. 청소 결과 보고서는 청소 방법, 여기 있네요. 사용하는 약재가 뭔가, 청소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청소 후에 수질 검사, 청소를 한 다음에 물을 담아두고 난 그 내용에 있는 물을 빼가지고 수질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다. 여기 보면은 이 수질 검사는 관능 검사, 외관적으로 뭐 색깔이 어떻다,
탁하기가 어떻다. 색도 탁도 그죠. 뭐 일단 미생물에 관계되는 거. 근데 여기 보면은 용수관리 점검표가 있죠. 주변이 어떻고 그 다음에 이 저수조에 그죠. 그 용수 저장 탱크 같아요. 탱크의 외부 상태에 잠금 장치는 제대로 설치를 했는가, 오염은 없던가, 뭐 화장실 같은 그런 데가 20m 안에 있는가 이것도 봐야 될 테고 그죠. 그 다음에 내부는 뭐 균열이 갔는가, 누수가 없는가, 침전물은 없는가, 부유물, 뜨는 물질은 없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체크를 다 하게끔 되어 있죠. 매달 점검 날짜가 언제 뭐 1주, 2주, 3주, 4주 그죠? 그 다음에 5주 이렇게 했을 때 쭉 전부 체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공급 시설인 고급 시설 해가지고 이게 지금 제가 잘 안 보여서 설명을 못 드리겠네. 그죠? 배관에 뭐 균열이 생겼냐, 누수가 없나, 뭐 접합부는 잘 제대로 고정이 되어져 있는가 이렇게 선이 연결됐다는 그 접합부 그죠. 그래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런 그러니까 식은장치 그러니까 잠금장치가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외부로부터 오염물질 같은 게 안 들어가는 거에 대한 겁니다. 급수 펌프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가, 접합부는 제대로 고정이 되어 있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체크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용수관리 점검표의 그 사례를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배관을 식별할 때는 색으로 구분한다든가 뭐 테이핑을 한다든가 하나는 테이핑을 하고 하나는 테이핑을 하지 않고 해서 테이핑한 것이 뭐 음용수라면 테이핑하지 않는 것은 뭐 비음용수 이렇게 해서 그런 구분에 대한 표시도 전부 부착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구분해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비음용수 배관은 화장실용이라든가 폐수 배관이라든가 이런 걸로서 이제 사용을 한다는 얘기죠. 재질은 저수조는 서스 스테인리스 스틸이라든가 FRP를 사용해 가지고 물을 담아두고 배관은 스테인리스 스틸이라든가 PVC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배관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수조 관리는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저수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 해가지고 한 번에 바로 해썹에 대한 인정이 취소.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원부자재가 들어올 적에 구입이라든가 입고되는 것을 보는데 검사 성적표로 확인을 한다든가 자체적으로 정한 입고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원부자재만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입이라든가 입고를 할 적에 이런 어떤 검사 성적표라든가 입고 기준 규격에 적합하지 않는 어떤 뭐 원료를 이용한다든가 이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로 해가지고 바로 2015년 8월에 시행하는 그런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로 바로 인정이 취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원부자재 기준 규격은 규격 번호, 뭐 제재 개정일자 작성자가 분명히 뭐고 보관 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포장 규격 이렇게 해서 뭐 실험 규격을 본다면은 성상이 어떻다, 온도, 수분, 그 다음 브릭스, pH가 각각 7에서 7.8이니까 약간 중성 정도. 그 다음에 이거는 입고 시에 이제 검사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다음에 뭐죠 이게 요거는 부용물의 양인가 요건 뭐 놔둬봅시다. 수분의 함유량이 75% 이하가 돼야 되는데 입고시를 확인을 하고 온도도 마찬가지로 0에서 5도씨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가 이거는 아주 온도에 예민한 선도를 유지해야 될 그러한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입고시에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허가사항 영업 허가가 다 되어 있어야 되겠죠. 품목제조 신고도 되어 있어야 되겠고 원료 첨가물 없고 표시사항은 부착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입고 검사를 할 때 입고 검수 규격입니다. 유통기한은 누락 오기 이렇게 해서 잘 보이는 곳에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 누락되면 안 되겠고 그죠. 그 다음 오기 잘못 표시되어졌는가 했을 때 이렇게가 표시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 품질 규격은 이물이 없어야 되고 포장은 파손된 것이 없어야 되고 제품의 온도는 0도에 5도 이미 이치 원래 제품의 원래 맛과 원래의 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른 어떤 냄새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 중량
신선도 뭐 이런 것들 다 보라는 얘기가 되겠죠. 항생제를 사용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일반 세균의 양, 유산균, 대장균군, 사르모넬라, 효모곰팡이 이렇게 해서 이 원부자재의 기준 규격에 대한 표시를 해서 여기 체크를 하고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는가를 봐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공인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 성적표를 보고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건 수입품인 경우도 마찬가지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부 재료에 대한 거, 하다못해 뭐 포장지에 대한 성적표라도 다 받아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협력업체에 대한 시험 성적서, 그 다음 입고검사 기준에 대한 검수 기준을 우리가 설정을 해가지고 입고검사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사 항목, 검사 규격, 검사 방법, 검사 주기 이렇게 해서 여기 나오는 뭐 미생물이라든가 뭐 또 아니면은 그 외관 관능 검사라든가 검사하는 어떤 그 주기는 얼마만큼인가, 검사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전부 확인을 하고,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다 하면은 해썹에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에 걸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영업자는 원부 재료 공급업체 등 협력업체의 위생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을 해야 됩니다. 협력업체. 요즘은 자사에서 생산하는 것보다도 외부의 그 어떤 그 옛날에는 이 협력업체를 하청업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서로 협력업체라고 그러죠. 협력업체 관리를 꼭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기록해야 되고, 만약에 공급업체가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따른 해썹 적용 업체일 경우에는 이런 협력업체 관리에 대한 점검을 생략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여기 뭐 협력업체를 평가한다든가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따른 해썹 적용 업체인 경우에는 이런 협력업체 평가를 생략할 수가 있겠고, 또 협력업체 관리 규정을 이제 우리가 전부 이렇게 설정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설정을 해가지고 거기 맞는 업체를 선정을 하고 또 등록을 하고 평가를 하고 사후 관리를 하고 하는 이런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 규정도 별도로 문서화 시켜야 되는데, 이 협력업체 같은 경우에 본다면은 기본적인 요건으로는 영업허가증이 어떤 기준에 맞는가, 그 다음에 공장 등록증이 있는가, 품목제조 보고서를 제대로 했는가, 품목제조 보고를 했는데 또 만약 변경사항이 있으면은 품목제조 변경 신고가 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전부 다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생산 능력을 볼 때에 원료 수불 서류, 원료를 얼마만큼 가져오고 얼마만큼 지출하고 그게 지불하냐, 즉 무슨 말인가 하면은 생산할 적에 원료를 얼마만큼 사용을 하고 얼마만큼의 생산을 하는가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서류입니다. 그 다음 표시사항 같은 거, 뭐 이 협력업체 어디에 소지를 하고 어떤 곳에 소재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협력업체명이 무엇이고 대표자가 누구이고 어떤 식품 유형을 생산하는지, 또 뭐 영양표시 성분이 있는지 이런 그 법적인 식품위생법에 관련된 표시사항을 적합하게 적용을 시켜서 표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위생은 또 이제 협력업체 위생이 건강진단을 종사원들이 다 받았는지, 위생교육은 제대로 실시를 하고 있는지, 수질검사는 하고 있는지, 상수도인가 지하수인가에 따라서 수질검사에 대한 것들은 틀려지게 되죠. 그래서 지하수인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 음료를 주로 생산하는 공장이라면은 또 단기별 6개월마다 한 번씩 하게 되고, 미생물 검사는 1개월에 한 번씩 하는 그러한 검사를 전부 다 항목을 서류를 받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장의 위생상태 체크하고 설비 관리를 체크하고, 그다음 검사는 제품 검사, 제품을 이제 생산했을 때에 자가품질 검사라는 그 자체가 아니라 공인기관에다가 제품 검사를 이제 의뢰를 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검사 능력, 검사원, 운반을 하는 차량의 위생 상태라든가 청결 상태, 또 뭐 온도 관리 상태 이런 거 전부 체크를 해가지고 협력 업체를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례들. 그 다음에 운송은 운반 중인 식품은 비식품 등과 구분하여서
교차 오염을 방지해라. 그러니까는 식품하고 비식품이 있다면은 별도로 구분을 해가지고 적재를 하고 교차 오염을 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운송 차량, 즉 지게차 등을 포함하는데 운송 차량으로 인해서 운송 제품이 오염되어서는 아니 된다. 여기 지금 냉동 차량인데요. 적재함인데 냉동 여기 냉기가 흐르고 이제 있는데 이 냉동 차량에 여기 뭐 스티로폼 박스에 아마도 냉동된 수산물과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생 상태, 청소 상태, 온도 관리와 같은 것들을 전부 체크를 해야 되겠죠. 여기는 그다음 운송 차량의 경우 차량은 냉장을 하는 경우에는 10도씨 이하를 유지를 해야 되고 냉동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8도씨 이하를 유지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외부에서 온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온도 기록 장치, 우리가 말하는 여기 있는 타코메타라는 것을 부착을 해서 이 온도 기록 장치를 보고 우리가 이제 온도 관리가 잘 되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어떤 거 뭐라 그럴까요? 뭐 마트 같은 데 가면은 물건 사고 나면은 이제 온도 펀치하고 난 다음에 주는 그런 전표 같은 거, 이렇게 전표라 그럴까요? 그 기록지 있죠. 그와 똑같은 온도 기록지를 받아야 됩니다. 받으면은 처음 운행하기 전에 차량의 냉동실이나 냉장고의 온도가 처음에 설정이 됩니다. 그 다음 10분마다 혹은 15분마다 설정을 해가지고 온도가 작작 기록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냉장 차량인 경우인데 처음에 시동을 걸지 않을 때는 이게 내부에 이제 물건을 실지 않고 할 때는 우리 대기 온도가 비슷하겠죠. 요즘 같은 경우는 뭐 15도씨 뭐 이렇게 처음에 스타팅 할 적에 됩니다. 근데 특히 요즘은 괜찮은데 여름 하절기 되면은 외부 온도가 뭐 30도씨 뭐 아니면 28도 이렇게 될 적에는 시동을 걸고 온도가 어느 정도 이제 내려가고 난 다음에 제품을 싣게 됩니다. 싣고 난 다음 10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온도가 체크되면은 처음에 뭐 28도로 시작했다가 쭉 온도가 내려가서 이제 10도, 뭐 5도, 2도, 3도 뭐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28도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가서 뭐 15도가 됐다가 다시 또 20몇 도가 됐다가 또 그 다음에 3도가 됐다가 뭐 20몇 도가 됐다가 이렇게 되면은 이 타코메타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자꾸 문을 연다는 얘기입니다. 문을 열어가지고 외부에 뜨거운 공기가 들어가 버리면 온도가 확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과연 이 온도 관리 기록지를 보고 온도 기록지를 보고는 물건이 안전하게 운송이 되어졌는가, 온도 관리가 잘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이 기록 장치를 보고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문을 오랫동안 열어놓으면 온도가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하게 되니까 이러할 때는 주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운송 차량 기사한테. 그래서 운송 차량이 경기 1, 2, 3, 4라면은 경기 1, 2, 3, 4의 온도 기록 장치를 가져오십시오. 그거는 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생선 냉동 제품이다. 그 다음 축산물 제품이다. 일반 보통의 어떤 유통하는 제품에 따라서 각각 전부 온도 기록 장치의 차량 번호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부 다 기록을 해둬야 됩니다. 그 기록을 했는 것을 보관을 해야 되고, 또 여기 보면 운송 차량은 세차를 했는지, 보호장치가 있는지, 적재함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지게차나 캐리어 같은 것들 도색이 벗겨졌는가, 이제 잘 이렇게 녹이 슬었는가를 보게 되겠고, 자가 운전자라든가 혹은 지입한 냉동 차량의 온도 기록 장치, 즉 타코메타를 부착해서 잘 관리를 하고 있는가, 운영을 하는가를 보고, 적용 범위는 냉동 원료 및 제품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용 온도 기록 장치가 여기 차 내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누르면은 여기 이제 공급지까지 원료를 도착하는 도착지 오면 이 차량 타코메타를 찢어서 영양사라든가 관리인들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료 및 완제품은 선입 선출 원칙에 따라서 입고나 출고 사항을 기록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거는 냉장 창고 같은데 보시면은 원부 자재라든가 반제품 및 완제품은 구분 관리를 하고 바닥이나 벽에 밀착되지 않도록 적재 관리를 해가지고
여기 지금 벽에 붙어져 있어요. 여기가. 보통 한 10cm 정도를 떨칩니다. 그래야지만 냉기 순환을 도와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완제품과 벽이 떨어져서 보관되면 콩분태입니다. 이거는 콩분태는 콩을 가루를 내놓는 걸 분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냉기 순환을 도와준다는 얘기가 되겠고, 선입선출 관리 기준의 기준서를 반영하고 또 계획에 따라 실제 운영을 해가지고 미리 먼저 들어왔는 제품은 먼저 반출해서 사용을 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공장 내외 및 공장 내 부서 간 수불 관계, 주고받은 관계라든가 구분 적재를 하고 구분해서 적재를 하고 교차 오염을 방지를 해라. 이격 관리는 바닥이라든가 벽으로부터 최소 10cm 이상 떨어뜨리라는 얘기죠. 바닥으로부터도 여기 지금 밑에 아마도 팔레트 같은 게를 받쳐놓은 것 같아요. 바닥으로도 떨어뜨렸고 그 다음에 공간도 떨어뜨렸습니다. 원부 자재라든가 완제품, 부적합품은 분리보관해서 표시를 해라. 이러한 것들에서 만약에 부적합품이 나왔다면 별도로 여기 부적합품 보관 장소라고 해서 적어놓고 그 밑에다가 분리보관을 해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냉동창고의 경우에 유니트 쿨러 밑에 제품은 적재를 하지 말라. 냉장 내품 이렇게 뭔가 하면은 이렇게 냉장 냉동을 시키는 쿨러 있죠. 쿨러. 그거 어떤 거 돌아가는 쿨러 밑에다가 놔두면은 그 쿨러 밑에 물이 떨어져서 이러한 데에 오염을 시키가 이렇게 냉각수 같은 게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팬이 돌아가는 밑에는 제품을 두지 말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적합한 원부 자재라든가 반제품 및 완제품은 별도로 지정된 장소에 보관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명확하게 식별되는 표식을 해가지고 반송 또는 폐기하고 그 조치를 취한 다음에 결과를 유지를 해라. 그래서 부적합하게 잘못 들어온 것들은 별도 보관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식별 표시를 해두라는 얘기예요. 부적합품 보관이라고 적어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지정 장소에 보관을 하고 부적합품 보관고에 둬서 폐기 처분을 하든지 다시 반품을 하든지 하고 그거를 기록 유지를 해야 되겠죠. 오염의 우려가 없는 경우 그 부분을 구분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유독성 물질 이와 같은 그죠. 뭐 이렇게 락스 같은 게 있네요. 인황성 물질 등은 비식용 화학 물질은 식품 취급 구역으로부터 격리를 시키고 환기가 잘 되는 지정 장소에 구분해서 보관 취급하라. 있고 환풍기가 돌아가는 곳에서 이런 걸 보관을 하고, 여기 당연히 유독 물질이 다 하고 여기에 따른 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라는 물질 안전에 대한 목록을 꼭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화학물질 전용 보관고에다가 넣어놓고 잠금 장치를 해서 누구나 아무나 막 들어가서 이 위험한 물질을 쉽게 가져오지 못하도록 관리를 하라는 얘기고 사용량을 기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부적합품에 대한 관리 점검표에 대한 사례를 적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의 검사는 자체 실험실에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외부의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 검체명 어떠한 시료를 가지고 검사를 했다. 제조 연월일 및 유통기한, 검사 연월일, 유통기한은 2년이면 2년, 뭐 10개월이면 10개월, 검체명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분말 제품 어떤 또순이표 미숫가루 가면 이렇게 놔두고 검사 항목, 검사 기준 결과 여기 지금 다 있죠, 그죠? 여기 다 놔두고는 보존료를 썼다 안 썼다, 대장균이 있다, 세균수가 있는가 없는가 검사 결과를 세균수가 몇 마리 그러면 적합, 부적, 판정은 적합이다. 대장균은 음성이다, 나오지 않았다 하면 적합, 보존료 안 나왔다. 성상은 고유를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검사할지 적어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품 검사는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겠고 자체 실험실이 있다면은 품질관리 담당자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일반 세균이라든가 보통 대장균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하고 그 사진을 찍어 같이 보관을 해둡니다. 요 밑에다가 그 사진을 같이 실제적으로 부착을 해둡니다. 그 다음에 검사 기록 유지는 보통 2년입니다. 위탁 검사를 하면은 위탁 검사에 있는 시험 의뢰서 같은 것들을
구비를 해 두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는 냉장, 냉동 및 가열 시설에 대한 온도 측정 약제는 연 1회 이상 검교정을 해라는 얘기입니다. 담침 온도계는 중심 온도계입니다. 이 끝 부분을 식품 중심부에 넣어가지고 중심부 온도가 얼마만큼이 되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놔두는데, 담침 온도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개척기들은 연 1회 이상 검교정을 해야 됩니다. 이 검교정은 국가교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교정을 하고 그 기준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이거를 결과를 보관해야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죠? 그 다음에 시설 설비 등의 검사, 공중낙하균이라든가 청정도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오염 미생물 검사를 하는 경우, 작업장 뭐 이런 데에다가 한다든가, 바닥이라든가 뭐 일반구역 다 검사를 하게. 그 다음 회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만약의 경우에 어떤 부적합품이 나왔다 하면은 자진 회수를 한다든가, 또 강제 회수를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모의 회수도 가끔씩 실시하고, 로또 관리를 하고 취득성을 해서 결국은 회수를 하고 사후 관리를 하게